베스커빌 가의 개, 아서 코난 도일. 제1장 셜록 홈스. 셜록 홈스는 밤새 깨어있는 날만 제외하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는 아침 식사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나는 벽난로 앞에 서서 전날 밤 방문객이 두고 간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페낭 로이어라 불리는 두툼한 나무 지팡이였고 머리 바로 아래에 제임스 모티머, MRCS, 그의 친구들로부터 CCH 1884년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왓슨, 그 지팡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홈스는 나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는데 나는 그가 내 행동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다. 우리 방문객의 지팡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추리해보게. 모티머 박사는 성공한 나이든 의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보면 좋아. 홈스가 말했다. 훌륭해. 또한 그는 시골에서 많이 걸어다니는 의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이 지팡이는 원래 매우 훌륭한 것이었지만 많이 닳아있어요. 그는 도시에 있는 의사라기보다는 많이 걸어다니는 시골 의사일 겁니다. 완벽하게 논리적이군. 홈스가 말했다. 그리고 또 하나. H의 친구들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아마도 그는 지역 사냥 모임의 일원이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의학적 도움을 제공한 대가로 작은 선물을 받았을 겁니다. 정말, 왓슨, 자네는 오늘 특히 뛰어나군. 홈스가 의자에서 몸을 뒤로 젖히고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자네가 나를 자극했네. 자네 덕분에 많은 것을 알았어. 그의 말에 나는 기쁨을 느꼈다. 그는 나의 추리를 인정하는 듯했다. 홈스는 내 손에서 지팡이를 가져가 잠시 동안 그것을 관찰했다. 그런 다음 창가로 가져가 확대경으로 다시 살펴보았다. 흥미롭군.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해 주는데 제가 놓친 것이 있나요? 나는 약간의 자부심을 느끼며 물었다. 중요한 것을 간과한 것은 없겠지요? 왓슨, 자네의 결론 대부분은 틀렸네. 자네는 그가 시골 의사라는 것과 많이 걷는다는 것만 맞췄네. 하지만 그게 전부였지. 예를 들어 의사에게 선물로 지팡이를 주는 것은 사냥 모임보다는 병원에서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 그리고 CCH는 찰린 크로스 병원일 가능성이 크지.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찰린 크로스 병원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해보세. 고민할 필요 없이 그 결론에 동의합니다. 홈스는 지팡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좋아. 이제 우리의 미지의 클라이언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얻었네. 그래요. 찰린 크로스 병원에서 일하던 사람이 시골로 옮겨간 것이라면 그의 나이와 경력을 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의료 디렉토리를 꺼내 들고 모티머라는 이름을 찾았다. 모티머, 제임스, MRCS, 1882년 그린펜 다트무어, 데본셔 1882년부터 1884년까지 찰린 크로스 병원 외과 수련회. 시골 의사로군. 홈스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자네의 관찰이 정확했네. 자네가 언급한 대로 친절하고 야심 없고 건망증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네. 홈스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확실히 개를 키우는 사람이네. 개가 이 지팡이를 물고 다녔을 테니 말이야. 바로 그때 창밖을 바라보던 홈스가 말했다. 내 말이 맞네. 집 앞에 그 개가 서 있네. 그리고 그 주인도. 문이 열리고 키가 큰 야이고 안경을 쓴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지팡이를 보고 기뻐하며 말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 지팡이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찰린 크로스 병원에서 받은 선물이군요. 홈스가 물었다. 네, 결혼 기념으로 친구들이 준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홈스가 말을 이었다. 그럼 이제 닥터 제임스 모티머, 무슨 문제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2장 베스커빌 가문의 저주. 내 주머니에 오래된 필사본이 있습니다.
제임스 모티머 박사가 말했다. 들어올 때부터 봤소. 홈스가 대답했다. 이 필사본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18세기 초반 것이군요. 아니면 위조품이겠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당신이 말하는 동안 내내 필사본의 일부를 내게 보여주고 있었지요. 전문가라면 문서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1730년으로 봅니다. 정확한 연대는 1742년입니다. 모티머 박사는 가슴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냈다. 이 가문 문서는 찰스 베스커빌 경이 내게 맡긴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지요. 나는 그의 개인적인 친구이자 의사였습니다. 그는 강인하고 실용적인 사람이었고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결국 그에게 닥친 운명을 예감한 듯 했습니다. 홈스는 필사본을 받아 무릎 위에 펼쳤다. 나는 홈스의 어깨 너머로 노란 종이와 희미한 글씨를 들여다보았다. 맨 위에는 베스커빌 홀이라고 쓰여 있었고 아래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1742가 적혀 있었다. 어떤 전설에 대한 진술 같군요. 맞습니다. 베스커빌 가문에 전해지는 전설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나를 찾아온 것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문제 때문이겠지요. 매우 현실적이고 긴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문서를 읽어드려도 될까요? 홈스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손가락 끝을 맞대고 눈을 감았다. 모티머 박사는 문서를 빛에 비추며 높은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베스커빌 가문의 개의 기원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나는 이 이야기를 내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내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들었지. 이 이야기는 실화이며 우리 가문이 겪은 고통을 교훈 삼아 후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하네. 대반란의 시절, 이 저택은 휴고 베스커빌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는 매우 난폭하고 신성 모독적인 사람이었지. 그는 어느 농부의 딸을 사랑하게 되었으나 그녀는 그의 악명을 두려워해 그를 피했네. 휴고는 그녀를 납치해 저택으로 데려왔고 그녀는 아이비 덩굴을 타고 도망쳤지. 이를 안 휴고는 악마에게 자신의 몸과 영혼을 바치겠다고 맹세하며 그녀를 쫓았네. 그와 그의 일행은 개를 풀어 그녀를 추적했는데 결국 휴고와 소녀는 죽은 채로 발견되었고 휴고의 목을 물어뜯은 거대한 검은 개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네. 이 사건 이후로 베스커빌 가문에는 저주가 내려졌지. 모티머 박사가 읽기를 마쳤을 때 홈스는 지루한 표정으로 담배 끝을 불 속에 던졌다. 어때요? 모티머 박사가 물었다. 흥미롭지만 동화 같군요. 모티머 박사는 주머니에서 접힌 신문을 꺼냈다. 이제 최신 사건을 말해드리죠. 이것은 찰스 베스커빌 경이 죽음에 대한 신문 기사입니다. 홈스는 앞으로 몸을 숙이고 귀를 기울였다. 모티머 박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읽기 시작했다. 찰스 베스커빌 경이 갑작스러운 죽음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큰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의 시신은 저택의 유명한 주목나무길 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발자국은 그곳에서 이상하게도 발끝으로만 걸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신 주변에서는 거대한 개의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모티머 박사는 신문을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이것이 찰스 베스커빌 경이 죽음에 대한 공적인 사실들입니다. 홈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사적인 사실들을 말해주시겠습니까? 제3장 문제. 홈스는 흥분한 채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의 눈에는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다. 그게 발자국을 직접 보셨습니까? 당신을 보는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봤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왜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 발자국은 시체에서 약 20야드 떨어져 있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 전설을 몰랐다면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곳에는 양치기계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나 이건 양치기 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 말로는 그것이 컸다고 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체에 접근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그날 밤 날씨는 어땠습니까? 습하고 쌀쌀했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 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양쪽에 높이 12피트의 오래된 주목나무 울타리가 있고, 중앙에 약 8피트 너비의 길이 있습니다. 울타리와 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양쪽에 약 6피트 너비의 잔디가 있습니다. 주목나무 울타리에 작은 문이 있습니까? 네, 황야로 나가는 작은 문이 있습니다. 다른 출입구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목나무 길에 도달하려면 저택에서 내려오거나 황야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저택 끝에 있는 정자를 통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찰스 경은 그곳에 도달했나요? 아니요. 그는 약 50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모티머 박사, 발자국이 길 위에 있었나요? 잔디 위에 있었나요? 잔디에는 자국이 남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이 황야문 쪽에 있었습니까? 네, 황야문 쪽 길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흥미롭군요. 또 다른 점은 황야문은 닫혀 있었나요? 닫혀 있었고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높이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약 4피트 정도입니다. 누구든지 넘을 수 있겠군요. 네. 황야문 근처에서 어떤 발자국을 보셨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제가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모든 것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찰스 경은 분명 그곳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서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의 시가 제가 두어 번 떨어져 있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왓슨, 이분은 정말 우리 과네요. 하지만 발자국은요? 그는 그 작은 자갈밭에 자신의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다른 자국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셜록 홈스는 인내심 없는 제스처로 무릎을 쳤다. 내가 그곳에 있었더라면. 그는 외쳤다. 이 사건은 과학적 전문가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는 사례입니다. 이 자갈밭에서 내가 많은 것을 읽어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미 빗물에 씻겨 내려갔고 호기심 많은 농부들의 발자국에 훼손되었을 겁니다. 오, 모티머 박사. 당신이 나를 부르지 않은 것을 후회해야 할 겁니다. 세상에 알리지 않고는 당신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한 이유들로 인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가장 예리하고 경험 많은 탐정도 무력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확실히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군요. 사건 이후 몇 가지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내 귀에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몇몇 사람들이 이 베스커빌 악마와 일치하는 생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것이 거대하고 빛나고 유령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지역은 공포에 휩싸여 있으며 요즘 밤에 황야를 건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은 과학자면서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겁니까?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홈스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만 조사를 국한했습니다. 악을 물리쳤지만 악의 아버지 자체를 상대하는 것은 아마도 너무 야심찬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발자국은 물질적입니다. 그 개는 사람의 목을 물어뜯을 정도로 물질적이었고 또한 악마적이었습니다. 완전히 초자연적인 설명으로 넘어간 것 같군요. 하지만 모티머 박사, 당신의 견해가 그렇다면 왜 나를 찾아온 겁니까? 한편으로는 찰스 경이 죽음을 조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헨리 베스커빌 경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입니다. 그는 정확히 1시간 후에 워털루역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가 상속인인가요? 네. 찰스 경이 사후 우리는 캐나다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젊은 신사를 찾아냈는데 그는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홈스 씨,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베스커빌 본가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곳에 가는 모든 베스커빌이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찰스 경이 살아 있었다면 그를 데려오지 말라고 경고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없다면 이 황량한 시골 지역의 번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홈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당신은 데본셔 다트무어가 베스커빌 가문에게 위험한 장소라는 증거가 있다고 믿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초자연적 이론이 맞다면 런던에서도 젊은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 겁니다. 지역에 제한된 악마라면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일이겠죠. 당신은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군요. 홈스 씨, 당신이 직접 이 문제를 겪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 말은 헨리 베스커빌 경이 데본셔에서나 런던에서나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50분 후에 그가 도착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조언은 택시를 타고 워털루로 가서 헨리 경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헨리 경도 함께 데려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홈스 씨. 모티머 박사가 나간 후 홈스는 조용한 만족감을 느끼며 제자리에 앉았다. 나는 홈스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루를 클럽에서 보내고 저녁에 베이커 스트리트로 돌아왔다. 9시가 가까워 다시 거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나는 불이 난 줄 알았다. 방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탁자 위 램프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다. 하지만 그 연기의 정체는 강한 담배 연기였다. 희미한 연기 속에서 홈스가 드레싱 가운을 입고 의자에 몸을 말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오늘 스탠포드에게 지도 한 부를 보내달라고 했고 하루 종일 그 지도 위를 날아다녔지. 이제 이 지역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 이곳이 우리에게 중요한 지역이고 바로 여기가 베스커빌 홀이지. 숲으로 둘러싸여 있네요. 그래, 주목나무 길은 이 선을 따라 이어지는 것 같아. 여기 이곳이 그린펜이라는 작은 마을인데 모티머 박사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지. 5마일 반경 내에 흩어져 있는 몇몇 집들이 보이지. 이것이 라프터홀이고 자연주의자 스테이플턴의 집도 있어. 여기는 프린스타운의 대형 죄수 감옥이지. 이 황량하고 생명 없는 황야가 비극이 일어난 무대야. 매우 황량한 곳이군요. 그래, 악마가 인간의 일에 손을 대려고 한다면 당신도 초자연적 설명 쪽으로 기울고 있군요. 악마의 대리인은 육체와 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소? 우리가 처음 해야 할 2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째, 범죄가 정말로 저질러졌는가? 둘째, 범죄가 무엇이며 어떻게 저질러졌는가? 하는 것이요. 모티머 박사의 추측대로 초자연적 힘과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의 조사는 끝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모든 가설을 다 소진한 후에야 이 가설로 돌아올 수 있지. 자넨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봤나? 예,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봤습니다. 확실히 독특한 면이 있네. 예를 들어 발자국의 변화는 어떻게 생각하나? 모티머 박사는 그가 이 부분에서 발끝으로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단지 누군가가 조사에서 한 말을 반복했을 뿐이네. 왜 사람이 발끝으로 걸어야 하겠나?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달렸다네, 왓슨. 절망적으로 목숨을 걸고 심장이 터질 때까지 달린 거지. 무엇을 피하려고 달렸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이네. 그가 도망치기 전에 두려움에 미쳐 있었다는 증거가 있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원인이 황야에서 왔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만약 그렇다면 정신을 잃은 사람만이 집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달렸을 것이야. 만약 집사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는 도움을 구하면서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방향으로 달렸다는 것이네. 또 그날 밤 누구를 기다렸고 왜 주목나무 길에서 기다렸을까? 그가 누구를 기다렸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나이가 많고 허약했소. 저녁 산책은 이해할 수 있지만 땅이 젖었고 날이 굳었네. 그가 5분이나 10분 동안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까? 그는 매일 저녁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가 매일 밤 황야 쪽에서 기다렸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해. 반대로 증거는 그가 황야를 피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그날 밤 그는 그곳에서 기다렸어. 그것은 런던으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지. 점점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지만 왓슨, 내일 아침 모티머 박사와 헨리 베스커빌 경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 제4장 헨리 베스커빌 경.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약속된 인터뷰를 기다리며 준비를 마쳤다. 약속 시간에 맞춰 모티머 박사와 젊은 남작이 도착했다. 헨리 베스커빌 경은 30대 초반의 작은 체격에 단단히 다져진 체구와 두꺼운 검은 눈썹을 가진 날렵한 남자였다. 그는 활기찬 눈빛과 신사의 풍모를 지니고 있었다. 이분이 헨리 베스커빌 경입니다. 모티머 박사가 소개하자 헨리 경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나를 이곳으로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스스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나는 작은 퍼즐을 해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오늘 아침에 받은 이 편지가 나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헨리 경은 회색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다. 받는 주소는 북부 호텔 헨리 베스커빌 경으로 거칠게 적혀 있었고 발송지는 체링 크로스였다. 홈스는 봉투에서 반쪽 종이를 꺼내 펼쳤다. 그 위에는 신문에서 오려낸 단어들로 구성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황야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지, 왜 내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홈스 씨? 헨리 경이 물었다. 모티머 박사, 이 일에 초자연적인 것이 개입된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누군가 이 일이 초자연적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헨리 경이 날카롭게 물었다. 이 방을 떠나기 전에 당신도 우리가 아는 것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헨리 경. 홈스가 말했다. 우선 이 흥미로운 문서에 집중합시다. 어제 저녁에 작성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제 자타임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왓슨? 여기 있습니다. 홈스는 신문을 펼쳐 중요한 기사를 살폈다. 이 부분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단어들을 오려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헨리 경이 외쳤다. 이제 이 편지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홈스가 말하자 모티머 박사가 덧붙였다.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글씨체를 감추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하지만 황야라는 단어는 흔하지 않아서 직접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야만이 잉크로 쓰여 있군요. 이제 중요한 것은 헨리 경이 베스커빌 홀로 가는 것이 좋을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악마나 사람들 중 누가 더 위험합니까? 우리가 밝혀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위험이든 나는 베스커빌 홀로 갈 것입니다. 그곳은 내 집이고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헨리 경의 말에 홈스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좋습니다, 헨리 경.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만납시다. 그때까지 이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문객들이 떠난 후 홈스는 즉시 행동을 시작했다. 왓슨, 빨리 모자와 부츠를 챙기시오.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거리로 나섰고 모티머 박사와 헨리 경을 뒤따랐다. 그들은 옥스퍼드 스트리트를 따라 걸었고 우리는 그들을 주시하며 따라갔다. 저기 저 사람을 보시오, 왓슨. 두 사람을 미행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황급히 그를 쫓아갔지만 그는 빠르게 사라졌다. 이런, 운이 나빴군.
홈스가 말했다. 다음번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어.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겠네. 제5장 끊어진 새 가닥의 실. 셜록 홈스는 2시간 동안 우리가 맡은 이 이상한 사건을 완전히 잊은 듯 벨기에 현대 화가들의 그림에 완전히 몰두했다. 갤러리를 떠나 노선벌랜드 호텔에 도착할 때까지 그는 예술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헨리 베스커빌 경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텔 직원이 말했다. 방명록에는 베스커빌 경 외에도 뉴캐슬의 테오필러스 존슨과 가족 알톤의 하이 로지에서 온 올드무어 부인과 하녀의 이름이 추가되어 있었다. 이 호텔에서 베스커빌 경을 감시하는 사람들은 없군. 이는 그들이 베스커빌 경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지. 홈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가다 헨리 베스커빌 경과 마주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손에는 낡고 먼지투성이인 부츠를 들고 있었다. 어젯밤에는 새갈색 부츠가 없어졌고 오늘은 낡은 검정 부츠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때 독일인 웨이터가 다급히 나타났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호텔 전체를 조사했지만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부츠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 호텔에서 나가지 않을 겁니다. 헨리 경이 말해 홈스는 진지하게 반응했다.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합니다. 당신 삼촌의 죽음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다룬 어떤 것보다도 심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실마리를 잡고 있지만 어느 것이 진실로 인도할지 아직 모릅니다. 우리는 점심을 먹으며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홈스는 헨리 경에게 그의 계획을 물었다. 베스커빌 홀로 갈 것입니다. 언제 출발하십니까? 이번 주말에. 당신의 결정은 현명합니다. 홈스가 말했다. 런던에서 당신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증거가 충분합니다. 그들의 의도가 악의적이라면 당신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모티머 박사, 오늘 아침에 누군가가 당신을 따라왔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내가 말했다. 그게 누구죠? 모티머 박사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따라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헨리 경과 함께 베스커빌 홀로 가기로 결정했고 홈스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함께 가기를 권했다. 헨리 경은 내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했다. 모험을 즐기니 기꺼이 동행하겠습니다. 얼마 후 헨리 경의 부츠가 방에서 발견되었고 우리는 다시 사건을 추리하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자 2통의 전보가 도착했다. 하나는 베리모어 집사가 베스커빌 홀에 있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타임즈 신문 조각을 찾지 못했다는 보고였다. 홈스는 우리의 실마리가 끊어졌음을 깨달았다.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로운 단서를 찾아야 하네. 이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군. 홈스가 말했다. 제6장 베스커빌 홀. 헨리 베스커빌 경과 모티머 박사는 약속한 날에 준비를 마쳤고 우리는 계획대로 데본셔로 출발했다. 셜록 홈스는 나와 함께 역으로 나와 배웅하며 마지막 조언을 해주었다. 왓슨, 나는 자네에게 이론이나 의심을 주입하고 싶지 않아. 단지 가능한 한 사실을 보고해주면 내가 이론을 세우겠네. 어떤 사실 말입니까? 사건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것. 특히 헨리 경과 이웃 간의 관계나 찰스 경이 죽음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말이야. 며칠간 조사를 했지만 결과는 부정적이었어. 분명한 것은 다음 후계자인 제임스 데스몬드 씨는 매우 온화한 성격의 노신사라서 그가 이 사건의 원인은 아니야. 우리는 그를 계산에서 제외해도 될 거야. 베리모어 부부도 제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결코 안 돼. 그들을 용의자 명단에 남겨둬야 하네. 그 외에도 하인 2명의 농부, 모티머 박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이웃인 프랭클랜드 씨와 스테이플턴 씨가 있어. 이 사람들이 자네의 특별한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하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기는 가지고 있나? 네. 항상 소지하고
절대 경계를 늦추지 말게. 역에 도착하니 헨리 경과 모티머 박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나요? 홈스가 물었다. 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모티머 박사가 대답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계속 함께 있었나요? 어제 오후를 제외하고는요. 저는 박물관에 갔고 헨리 경은 공원에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없었어요. 헨리 경이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혼자 다니지 마세요. 큰 불행이 닥칠 수 있습니다. 다른 신발은 찾았나요? 아니요. 영원히 사라진 것 같아요.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편지 속 구절을 기억하고 어둠 속 황무지를 피하세요. 열차가 출발하자 홈스는 엄숙한 표정으로 우리를 지켜보았다. 여행은 순조로웠고 나는 동행인들과 친밀해지며 시간을 보냈다. 헨리 경은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을 보며 기뻐했다. 전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이곳만큼 아름다운 곳은 없었어요. 기차가 작은 역에 도착하자 우리는 모두 내렸다. 밖에는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베스커빌 홀로 향했다. 긴 여정을 마치고 도착한 홀은 어둡고 음산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침울한 기분에 잠겼다. 그때 갑자기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긴장하며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 제7장 메리 피타우스의 스테이플턴 가족. 다음 날 아침의 신선한 아름다움은 베스커빌 홀에서 처음 느낀 어두운 인상을 조금이나마 지워주었다. 헨리 경과 나는 아침 식사를 하며 밝은 햇살이 높은 창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어젯밤에 어둡고 음침했던 방은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우리의 기분 탓이지. 집이 문제는 아니야. 헨리 경이 말했다. 여행 때문에 피곤하고 추웠던 거야. 이제는 상쾌하고 기분이 좋으니 다르게 보이는 거지. 하지만 전혀 상상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내가 대답했다. 밤에 어떤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나요? 잠결에 뭔가 들린 것 같았는데 기다려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아서 꿈인 줄 알았어. 나는 확실히 들었어요. 분명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헨리 경은 즉시 베리모어를 불러 질문했다. 집에는 2명의 여자밖에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 명은 다른 부서에 있는 하녀였고 다른 한 명은 베리모어의 아내였다. 베리모어는 아내가 그 소리를 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표정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아침 식사 후 나는 햇볕이 비치는 긴 복도에서 베리모어 부인을 만났다. 그녀의 눈이 붉게 부어있어 그날 밤 흐느낀 사람이 그녀임을 알 수 있었다. 남편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 그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미스터리한 분위기는 점점 짙어져만 갔다. 헨리 경은 아침 식사 후에 처리할 문서가 많았다.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 근처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서 우체국장을 만나 전보가 베리모어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했다. 우체국장의 아들이 전보를 베리모어 부인에게 전달했으며 베리모어 자신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결국 베리모어가 런던에 있었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낯선 사람이었다. 그는 작은 키에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을 메리핏 하우스의 스테이플턴이라 소개하며 나와 인사를 나눴다. 그와 함께 걷던 중 스테이플턴은 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나는 헨리 경의 일을 떠올리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황야는 정말 놀라운 곳이네. 스테이플턴이 말했다. 여기엔 숨겨진 비밀이 많지. 나는 그의 안내를 받아 메리핏 하우스로 향했다. 그곳에서 스테이플턴의 여동생을 만났다. 그녀는 나에게 런던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했다. 그 경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오빠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나는 헨리 경에게
이 경고를 전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마음속 불안감을 안고 베스커빌 홀로 돌아갔다. 제8장 왓슨 박사의 첫 번째 보고서. 이제부터는 사건의 경과를 셜록 홈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겠다. 베스커빌 홀 10월 13일 친애하는 홈스 씨. 이전에 보낸 편지와 정보를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황량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머물수록 이 황야의 정령이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느낍니다. 한번 이 광대한 황야에 발을 들이면 현대 영국의 흔적을 모두 벗어나게 되지만 동시에 어디서든 선사시대 사람들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회색 돌집들과 거대한 돌들은 그들의 신전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전쟁을 싫어하는 종족으로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지 않은 땅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맡은 임무와는 관련이 없으니 실용적인 당신에게는 흥미롭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헨리 경에 관한 사실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특별한 일이 없었기에 보고할 것이 없었으나 어제 매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다른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탈옥한 살인범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가 이 지역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탈주 이후 2주가 지났으나 그는 한 번도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이 황야에서 그렇게 오래 버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돌집들이 은신처로 사용될 수 있지만 먹을 것은 없으니 결국 떠났을 것입니다. 이 집엔 4명의 건강한 남자가 있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지만 스테이플턴 가족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외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스테이플턴 씨는 강한 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면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헨리 경과 나는 그들의 상황을 염려했지만 스테이플턴 씨는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우리의 친구 헨리 경은 스테이플턴 아가씨에게 상당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외딴 곳에서 그녀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우며 헨리 경에게는 활력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녀의 이국적인 매력은 냉정한 오빠와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스테이플턴 씨는 여동생을 매우 아끼며 헨리 경과의 친밀함이 사랑으로 발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헨리 경이 여동생에게 관심을 보일 때마다 그의 얼굴에 불만의 표정이 가득합니다. 며칠 전 목요일에 모티머 박사가 우리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는 고대 무덤에서 발굴한 선사시대 두개골의 큰 기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후 스테이플턴 가족이 찾아와 헨리 경이 요청으로 우리 모두를 주목나무 거리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찰스 베스커빌 경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홈스 씨의 이론을 떠올리며 그날 밤의 사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찰스 경은 그곳에서 어떤 것에 크게 놀라 달리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공포와 피로로 인해 사망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항상 어두운 범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는 로프터 홀의 프랭클랜드 씨로 열정적인 법률 애호가입니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소송에 쏟아부었고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때로는 영웅으로 때로는 악당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그는 탈주범을 잡기 위해 집 지붕에서 망원경으로 황야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베리모어 가족과 어젯밤의 놀라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런던에서 보낸 시험 전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보는 실제로는 베리모어의 아내가 받았습니다. 헨리 경이 베리모어에게 직접 물었고 베리모어는 아내가 대신 답장을 썼다고 인정했습니다. 베리모어 부인은 무거운 감정을 지닌 사람으로 보이며 가끔씩 눈물 자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 베리모어는 매우 신비롭고 의심스러운 인물입니다. 지난밤의 사건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밤 2시쯤 나는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베리모어가 촛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빈 방에 들어가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촛불을 껐고 나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행동은 매우 수상쩍었으며 우리는 이 집에 어떤 비밀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오늘 아침 헨리 경과 긴 대화를 나눴고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보고서에서 더욱 흥미로운 내용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제9장 황야의 불빛 베스커빌 홀 10월 15일 친애하는 홈스 씨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보고서에서 베리무어가 창문에 있던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그 후로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상황은 더욱 명확해지기도 했고 복잡해지기도 했습니다. 아침 식사 전 나는 베리무어가 있던 방을 조사했습니다. 그 방의 서쪽 창문은 집에서 유일하게 황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베리무어가 그 창문을 통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밤이 매우 어두웠기에 그가 무엇을 볼 수 있었을지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베리무어가 은밀한 약속을 지키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베리무어의 움직임에 대한 책임을 혼자 지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나는 헨리 경에게 내가 본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놀라며 말했습니다. 베리무어가 밤에 돌아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두세 번 정도 복도에서 그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매일 밤 그 창문을 방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그를 미행해서 무엇을 하는지 봐야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홈스 씨라도 같은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날 밤 헨리 경과 나는 그의 방에서 기다렸습니다. 한밤중에 우리는 복도를 따라가는 발소리를 들었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베리무어는 창문에 초를 들고 있었고 우리는 그가 창문을 통해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추궁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리무어 부인이 나타나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동생 셀던은 탈옥한 죄수였고 그를 돕기 위해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헨리 경과 나는 셀던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신호를 따라 황야로 나갔고 결국 셀던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도망쳤고 우리는 그를 쫓아갔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멀리서 사람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광경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헨리 경은 그가 우릴 감시한 자라고 추측했습니다. 베리무어의 밤 활동에 대한 의문이 풀렸습니다만 황야의 존재는 여전히 불가사의합니다. 홈스 씨, 당신의 결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왓슨으로부터 제10장 왓슨 박사의 일기 발췌문. 이제 나는 홈스 씨에게 보낸 보고서에 더해서 당시에 기록했던 일기를 통해 기억을 되살려 이어가고자 합니다. 10월 16일 어둡고 안개 낀 날 비가 내린다. 집은 구름에 둘러싸여 있고 간간히 보이는 황야는 음울하다. 헨리 경은 밤의 흥분 뒤 기분이 내려앉았고 나 역시 가슴에 무거운 느낌과 함께 다가오는 위험을 느끼고 있다. 헨리 경이 숙부가 죽음을 맞이한 사건은 가문의 전설과 완벽히 일치했다. 농부들은 황야에서 이상한 생명체를 봤다고 계속 보고한다. 나는 2번이나 멀리서 개 짖는 소리를 들었지만 자연의 법칙을 벗어난 것은 믿을 수 없다. 험한 모습을 가진 개가 실제로 황야를 돌아다니고 있다면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개는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아무도 보지 못했을까? 아침 식사 후 베리무어가 헨리 경과 대화를 나누었고 나는 그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베리무어는 자신의 처남인 셀던을 쫓아낸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그는 셀던이 남아메리카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고 헨리 경은 경찰에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베리무어는 이후 헨리 경에게 또 다른 비밀을 밝혔다.
헨리 경이 숙부가 죽은 날 밤, 그는 어떤 여인을 만나기 위해 문 앞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의 이니셜은 LL이었고 그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 정보는 사건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에 나는 즉시 홈스 씨에게 보고하려고 한다. 이번 새로운 단서가 홈스 씨의 관심을 끌어 이곳으로 내려오길 바란다. 10월 17일,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다. 나는 황야에 나가 셀던과 또 다른 남자를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티머 박사를 만나 그에게 LL의 여인에 대해 물었다. 그는 코움 트레이시에 사는 로라 라이언스라는 여인이 있다고 했다. 그녀는 프랭클랜드의 딸로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겪었다. 내일 나는 코움 트레이시로 가서 로라 라이언스를 만날 것이다. 그녀와의 만남이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밤 베리모어와의 대화를 통해 또 다른 정보를 얻었다. 그에 따르면 셀던 외에도 또 다른 남자가 황야에 숨어 있다고 한다. 그 남자는 셀던을 돕는 것으로 보이며 그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한 소년이 붙어 있다고 한다. 이 정보는 사건의 중심으로 가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제11장 언덕 위의 남자. 나의 일기의 마지막 장은 10월 18일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 시점부터 사건들은 빠르게 결말로 향해 간다. 헨리 경에게는 로라 라이언스 부인이 찰스 경에게 보낸 편지와 그날 밤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음을 알리지 못했다. 아침 식사 후 나는 그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그와 함께 코움 트레이시로 가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혼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헨리 경을 뒤로하고 나는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러 떠났다. 코움 트레이시에 도착하여 로라 라이언스를 찾아갔다. 그녀는 타자기 앞에서 일하던 중 나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으나 얼굴에는 뭔가 미묘한 부조화가 있었다. 나는 찰스 경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몇 번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했다. 찰스 경과 약속을 잡았나요? 라고 묻자 그녀는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죽음 당일의 말이에요. 그러자 그녀는 창백해지며 입술을 떨었다. 그래요. 편지를 썼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무언가가 저를 막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일관적이었으나 나는 여전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집에서 나오는 순간까지도 그녀의 말을 모두 믿을 수 없었다. 이제는 언덕 위에 돌집에 숨어있는 남자를 찾아야 할 때였다. 돌집을 찾아가던 중 나는 프랭클랜드 씨를 만났고 그는 내게 어떤 어린 소년이 매일 같은 길을 따라 음식을 운반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고 있던 단서였다. 나는 그 소년이 언덕 위에서 보았던 남자를 위해 음식을 운반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나는 언덕 위의 돌집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그 남자가 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그리고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다. 왓슨 박사가 코움 트레이시로 갔다. 이제 나는 그 남자가 바로 나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나는 돌집에서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드디어 발소리가 들려왔다. 좋은 저녁이네, 왓슨 박사. 익숙한 목소리였다. 받기 더 편할 것 같은데. 제12장 황야에서의 죽음. 홈스. 나는 외쳤다. 나오게. 그리고 총은 조심하게. 그가 말했다. 내가 거친 문지방 아래로 몸을 숙여 나가자 홈스가 바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띠고 있었다. 햇빛에 그을리고 바람에 거칠어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또렷했다. 트위드 옷과 모자를 쓴 그의 모습은 평범한 관광객 같았지만 그 특유의 깔끔함은 베이커가에 있는 듯 완벽했다. 당신이 그 언덕 위의 남자였군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네를 따돌리고 왔지. 나를 이용하면서도 믿지 않았군요.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미안하네, 왓슨. 함께 있었으면 상대가 경계했을 거야. 그래서 홀로 행동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지.
그날 밤 해가 지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대화를 나눴다. 나는 로라 라이언스 부인과의 대화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홈스는 그것이 중요한 정보라며 기뻐했다. 이제 스테이플턴과 그 여동생의 관계가 분명해졌어. 그 여자는 그의 아내야. 그녀를 자유로운 여자로 보이게 하는 것이 더 유용했기 때문이지. 나는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속임수를 쓸 수 있죠? 스테이플턴은 매우 교활한 자야. 런던에서 우리를 추적한 자도 바로 그였어. 그때 멀리서 끔찍한 비명이 들려왔다. 우리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저건 무슨 소리죠? 나는 공포에 질려 물었다. 아이고,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네. 홈스가 한탄하며 어둠 속을 가로질러 비명이 난 곳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큰 개에게 물린 외상과 함께 얼굴을 바닥에 대고 쓰러져 있었다. 홈스가 손을 대어보았다. 죽었군. 헨리 경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헨리 경이 아닌 셀던 탈옥수라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그는 베리모어가 가져다준 헨리 경의 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냄새가 밴 옷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홈스는 우리가 셀던의 시신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 스테이플턴이 나타나 말했다. 셀던이 죽었군요. 참 끔찍한 일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야. 홈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내일 다시 시작된다. 헨리 경을 지켜야 해. 우리는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갔다. 홈스는 내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제 덫이 거의 완성됐어. 하지만 아직 경계해야 해. 우리는 밤이 깊어가는 황야에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기로 결심했다. 제13장 덫을 놓다. 홈스와 나는 황야를 걸으며 마지막 단계를 논의했다. 드디어 막바지에 다다랐네. 홈스가 말했다. 그자의 담대함을 보게. 잘못된 사람이 희생되었을 때도 그렇게 태어나다니. 그가 당신을 본 것이 유감이네요. 내가 말하자 홈스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나도 그랬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가 당신의 존재를 알게 되면 그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더 신중해질 수도 있고 당장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네. 대부분의 영리한 범죄자들처럼 자신의 영리함을 과신하고 우리를 완전히 속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왜 당장 체포하지 않습니까? 왓슨, 자네는 행동가로 태어났네. 자네의 본능은 언제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하지만 그를 오늘 밤 체포한다면 무엇을 증명할 수 있겠나? 우리는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어. 그것이 바로 그자의 교묘함이네. 그가 인간 대리인을 통해 행동했다면 증거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이 거대한 개를 공개한다고 해서 주인의 목에 올가미를 씌울 수는 없지.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건가요? 하나도 없어. 단지 추측뿐이네. 그런 이야기로 법정에 나가면 웃음거리가 될 거야. 찰스 경의 죽음은요? 상처 하나 없이 발견됐네. 자네와 나는 그가 공포로 죽었다는 걸 알지만 12명의 배심원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나? 개의 흔적은 어디 있나? 우리는 개가 시체를 물지 않았다는 걸 알고 찰스 경이 죽기 전에 그 짐승이 쫓아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네. 그럼 오늘 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밤도 그리 나을 게 없어. 개와 그의 죽음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네. 개가 그 남자의 뒤를 따라갔다는 증거도 없고 동기도 없네. 우리는 증거를 세우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 하네.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로라 라이언스 부인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 기대하고 있네. 나 역시 계획이 있지. 내일이 지나기 전에 승기를 잡을 수 있기를 바라네. 홈스는 헨리 경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헨리 경은 스테이플턴의 초대를 받았고 홈스는 그가 혼자 가도록 계획했다. 그리고 다음 날 홈스는 로라 라이언스를 만났다. 홈스는 그녀에게 말했다. 부인, 스테이플턴이 당신에게 결혼을 약속했습니까? 로라 라이언스는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그가 제 이혼을 도와주고 나면 저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홈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테이플턴은 이미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의 여동생은 실제로 그의 아내입니다. 로라 라이언스는 충격에 빠진 듯 보였고 손을 떨며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요? 홈스는 몇 가지 문서를 꺼내 보여주며 설명했다. 여기 그들의 결혼 증명서와 그들이 함께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가 찰스 경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는 제가 이혼 비용을 받기 위해 찰스 경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날 밤 저를 그곳에 보내지 않았지요. 그에게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홈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라도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진술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후 홈스는 스테이플턴이 자멸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하고는 그물을 조여 나갔다. 제14장 베스커빌가의 개. 셜록 홈스의 단점 중 하나는 그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었다. 이는 그가 지닌 주도면밀한 성격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대리인이나 조수들은 매우 힘들어했다. 어두운 밤길을 달리면서 나는 홈스의 계획을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앞에는 큰 시련이 있었고 우리는 마지막 노력을 앞두고 있었다. 드디어 얼굴에 닿는 찬바람과 좁은 길 양쪽에 펼쳐진 어둠이 황야로 돌아왔음을 알게 해주었다. 운전사 때문에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웠지만 마침내 프랭클랜드의 집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비로소 행동의 현장에 가까워졌음을 알았다. 우리는 문 앞까지 가지 않고 대로변 근처에서 내려 메리핏 하우스로 걸어갔다. 레스트레이드, 무기를 가지고 있나? 홈스가 런던에서 데려온 작은 탐정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바지 주머니에 항상 무언가 있지요. 좋아. 우리도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네. 말을 너무 안 해주시는데 홈스 씨, 도대체 어떤 계획이죠? 기다리는 게임이야. 분위기가 아주 음산하군요. 어린 탐정 레스트레이드가 몸을 떨며 말했다. 저기 집 불빛이 보여요. 저곳이 메리핏 하우스고 우리의 목적지일세. 조용히 걷고 속삭이기만 하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길을 따라 걸었고 집에서 약 200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서 홈스는 멈췄다. 여기가 좋겠군. 이 바위들이 훌륭한 은신처가 되겠어. 여기서 기다리자는 겁니까? 그래, 이 움푹 들어간 곳에 숨게. 왓슨, 자네는 집 안에 들어가 본 적 있지? 방의 위치를 말해줄 수 있겠나? 저 끝에 창문들은 부엌 창문일 거예요. 그리고 그 밝게 빛나는 창문은 분명히 식당일 거예요. 블라인드가 올라가 있군. 조용히 가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오게. 나는 길을 따라 내려가 과수원을 둘러싼 낮은 벽 뒤에 몸을 숨겼다.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서 나는 커튼 없는 창문을 통해 바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방 안에는 헨리 경과 스테이플턴 둘뿐이었다. 그들은 둥근 테이블 양쪽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커피와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스테이플턴은 활발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헨리 경은 창백하고 불안해 보였다. 스테이플턴이 방을 떠나자 헨리 경은 다시 잔을 채우고 의자에 기대어 담배를 피웠다. 나는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자갈 위를 걷는 소리를 들었다. 스테이플턴은 과수원 구석에 있는 창고로 향했다가 잠시 후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동료들에게 보고하러 조용히 돌아왔다. 왓슨, 여자는 없다고 했나? 홈스가 물었다. 네. 그렇다면 그의 아내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때 짙은 흰 안개가 우리의 방향으로 천천히 떠밀려 오고 있었다. 달빛이 비치면서 거대한 얼음장처럼 보였다. 홈스는 초조하게 안개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말했다. 안개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네.
왓슨, 심각한가요? 아주 심각해. 안개가 길을 덮기 전에 그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이 망가질 수도 있네. 우리는 집에서 반 마일 정도 떨어진 곳까지 물러났지만 안개는 계속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 더 이상 멀어져서는 안 되겠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자리를 지켜야 하네. 그때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안개 속에서 한 물체가 나타나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홈스가 외쳤다. 조심해. 그것이 오고 있어. 그 순간 짙은 안개 속에서 불길한 형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불길이 입에서 터져 나오고 눈이 불타는 석탄처럼 빛나는 거대한 검은 개였다. 그 형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였다. 홈스와 나는 동시에 총을 쏘았고 괴물은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내지르며 쓰러졌다. 헨리경은 기절해 있었고 우리는 그를 부축했다. 레스트레이드가 브랜디를 그의 입에 부어넣었다. 무엇이었죠? 하나님께 맹세코. 그것이 무엇이었냐고요?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는 죽었네. 홈스가 말했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끝났어. 자네는 더 이상 모험을 계속할 상태가 아니야. 여기서 기다리게. 곧 돌아올 걸세. 우리는 헨리경을 두고 메리핏 하우스로 돌아갔다. 집을 철저히 수색했지만 스테이플턴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의 아내는 방에 묵혀 있었다. 그녀는 스테이플턴이 황야 속 오래된 주석 광산으로 도망갔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를 찾으러 갔지만 그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영원히 사라졌다. 제15장 회고 11월 말 베이커가의 거실에서 홈스와 나는 한기 가득한 밤을 맞아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데본셔에서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홈스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해결하느라 바빴다. 하나는 논파릴 클럽의 카드 스캔들로 악명을 떨친 어부드 대령의 죄를 밝혀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의붓딸을 죽였다는 혐의를 받은 몽팽씨의 부인을 변호한 일이었다. 이 두 사건에서 홈스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고 그 덕분에 나는 베스커빌 사건의 세부 사항을 논의할 기회를 얻었다. 사건의 전개는 단순했네. 스테이플턴이라는 자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야. 홈스가 말했다. 나는 스테이플턴 부인과 2번 대화했네. 사건은 완전히 해결됐고 우리에게 남은 비밀은 없네. 사건의 전개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지. 이자는 로저 베스커빌의 아들로 그의 진짜 이름은 아버지와 동일했네. 코스타리카의 미녀 베릴 가르시아와 결혼한 후 공금을 훔쳐 반델레르라는 이름으로 영국에 와서 학교를 세웠지. 그 후 스테이플턴으로 이름을 바꾸고 남은 재산과 미래의 계획, 곤충학에 대한 취미를 가지고 영국 남부로 왔네. 그는 자신과 유산 사이에 2명의 생명만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는 처음에는 계획이 막연했지만 아내를 여동생으로 소개하여 유혹의 도구로 사용하려 했네. 그리고 찰스 경이 약한 심장을 이용해 그를 공포로 죽이려 했지. 그는 런던에서 가장 강하고 사나운 개를 샀고 그 개를 그린펜 늪지대에 숨겨놓았네. 찰스 경을 유인하려는 시도는 여러 번 실패했지. 결국 로라 라이언스를 이용해 찰스 경을 만나고자 유도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했네. 그러자 찰스 경이 런던으로 떠나기 전날 밤 스테이플턴은 개를 데리고 나와 찰스 경을 쫓았고 찰스 경은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헨리 경이 캐나다에서 돌아오자 스테이플턴은 그를 런던에서 제거하려 했지. 하지만 그의 아내가 헨리 경에게 경고를 보내려 했네. 스테이플턴은 그녀를 억압하고 헨리 경을 늪지대로 유인했지. 결국 헨리 경도 위험에 처하게 되었군요. 맞네. 그러나 우리는 헨리 경을 미끼로 사용해 스테이플턴을 덫에 걸리게 했지. 그의 계획은 실패했고 그는 황야에서 도망치다가 죽고 말았네. 스테이플턴의 계획은 정말 교묘했군요. 하지만 그가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 감출 수 있었을까요? 그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했을 걸세. 남미에서 유산을 청구하거나 영국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거나
공범을 통해 유산을 얻으려 했겠지. 우리는 그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지 알 수 없네. 이제 사건은 모두 해결됐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홈스. 자네도 수고했네, 왓슨. 이제 위그노 공연을 보러 가세. 30분 안에 준비하게.